정재민 회장의 비명은 점점 쇳소리로 변했고 박선우 의사는 얼굴을 잿빛으로 물들이며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최은주 수간호사는 불안과 조급함 사이에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청소도구함을 밀고 오던 이수진은 문틈으로 새는 고통의 기척에 걸음을 멈추었다. 박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최은주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진통제를 올렸는데 왜 더 나빠지는 거죠? 정재민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나이 들며 굽은 허리를 한번 펴던 이수진은 그 소리에 몸이 굳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래 묵은 그림자가 일렁였다. 마치 잊으려 했던 과거가 문틈 사이로 다시 스며드는 듯했다. 박선우는 모니터를 보며 외쳤다. 산소 포화도 78, 혈압도 떨어지고 있어요. 최은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송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때였다. 조용히 문 앞에 선 이수진의 그림자가 병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최은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부님,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수진의 시선은 이미 회장의 부어오른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이수진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를 조금만 높이고 찬 물수건을 대면 숨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최은주는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나가주세요.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복도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한번 쓸어내렸다. 맥을 짚던 습관이 또 나왔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병실 안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다. 박선우는 다급하게 말했다. 혈압 더 떨어졌어요. 위험합니다. 정재민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자 최은주는 절망한 듯 외쳤다.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수진의 손이 천천히 청소도구함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중 바닥을 열자 오래된 금속 침통이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다시 열었다. 최은주는 경악하며 말했다. 청소부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박선우는 눈빛을 바꾸며 말했다. 잠깐만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이수진은 침을 손에 쥐며 회장의 손목을 살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잊혀진 의사의 눈빛이었다. 박선우는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침수를 하실 줄 아십니까? 이수진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첫 번째 침이 내열에 정확히 들어갔다. 이어 합곡, 태충, 족삼리. 침 끝에 미세한 울림이 병실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모니터는 처음엔 미동도 없었지만 곧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심박수는 안정됐다. 혈압 그래프는 잔잔해졌다. 박선우는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치가 돌아오고 있어요. 최은주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게 어떻게... 정재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숨이 쉬어진다. 이수진은 침을 뽑으며 조용히 말했다.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박선우는 떨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저 여기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방 안 누구도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새벽이 밝기도 전 새희망 요양병원 전체는 한밤중에 벌어진 기적의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는 속삭이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의문을 나누고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침 한 번으로 회장님이 안정됐대요.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말이 돼? 우리도 봤잖아. 상태가 정말 심각했는데. 또 다른 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근데 최수 간호사님 표정이 장난 아니더라. 어제 그대로였으면 잡아먹을 기세였는데. 그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손목은 어딘가 긴장에 굳어 있었지만 얼굴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바퀴 소리만이 그녀를 대신해 마음속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선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수진님, 잠시만요. 어젯밤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수지는 빗자루를 멈추며 말했다. 살린 건 제가 아니라 운명일 뿐입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 의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손, 그 시선 절대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날카로운 발걸음이 들렸다. 최은주 수간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박선우 선생님, 근무 중에 사담 금지입니다. 그녀는 바로 수진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 어젯밤 일은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범죄예요. 병원장의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최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때 병원장실 문이 열렸다. 송지훈 병원장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수진 씨, 제 방으로 와주십시오. 박선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병원장님, 이수진님은 회장님을. 송지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하며 말했다. 그 부분도 포함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수지는 조용히 따라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고 손끝은 떨렸으며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가 저절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했다. 문이 닫히자 송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수진 씨,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최은주는 곧바로 말했다. 병원장님, 명백한 위법입니다. 징계는 물론. 송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먼저 이수진 씨의 말을 듣겠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18년 동안 잠겨있던 진실이 서서히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게 숨긴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올 말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란 걸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송지훈은 천천히 말했다. 이수진 씨,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침술은 평범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손놀림 제가 아는 어떤 명의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그저 오래전에 배운 것들을 잠시 떠올렸을 뿐입니다. 최은주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청소부가 배웠다는 침술이 사람을 살린다? 말이 됩니까?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등을 바라보았다. 18년 동안 청소도구를 들며 굳어진 손,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술을 기억하는 손이었다. 송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래 누구십니까?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문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북한에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박선우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혹시 백두의학대학 출신입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지 김도윤 아니, 김도윤은 제 남편입니다. 제 아버지 이태식은 백두산에서 유명한 침술가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에서 침을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경통, 만성통증, 순환이상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을. 송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젯밤 그 기술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러나 최은주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더 문제입니다. 무면허로. 수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박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숨기신 겁니까? 수지는 손을 꼭 쥐며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18년 전 제 가족은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남편 김도윤, 그리고 12살 딸 김하나, 우리는 함경북도에서 두만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최은주는 팔짱을 풀며 조금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을 이어갔다. 국경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수비대에 들켰습니다. 남편은 저와 딸을 지키려고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건너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선우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리고 딸은요? 수지는 눈을 감았다. 딸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딸아이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은주는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물러섰다. 송지훈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박선우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이수진님. 그러나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잃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제 이름을 지우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 일을 택했습니다. 송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진 씨,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최은주는 흔들리는 눈으로 말했다. 제가 어젯밤 너무 심하게 말했군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숨기며 살았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정준영이 급히 들어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수진 선생님을 다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방 안의 세 사람은 동시에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 직감했다. 이제 또 다른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정준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수진 선생님, 잠시만 밖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분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고 가슴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송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녀오십시오.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어가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복도는 한낮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조용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어떤 이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수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뜨겁게 일렁일 뿐이었다. 정준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선생님께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수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정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한 명의 여성이 병원 1층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하나라고 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다. 숨이 멎는 듯, 다리가 풀리는 듯, 심장만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김하나요? 정준영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1시간 전 아내에게서 연락받고 바로 이곳으로 왔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온 지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수진의 두 손이 떨렸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다. 그 애가 살아 있었다고요? 정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진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시 난간에 손을 짚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다. 18년 동안 매일 밤마다 꿈에서 불러온 이름. 한 번도 잊지 못한 얼굴. 그 아이가 살아있다니.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정준영은 걸음을 멈추고 손짓했다. 저기 계십니다. 수진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가는 순간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눈을 들었다. 단정한 코트, 가지런히 묶은 머리, 그리고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한 눈동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젊은 여성은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눈물을 터뜨릴 듯 말했다. 어머니 맞나요? 진짜 어머니세요? 수진의 다리가 풀리며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하나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한순간 김하나는 의자를 밀치고 달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부딪히듯 껴안았다. 수진은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놓쳤어. 하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의 울음은 1층 로비 전체를 뒤덮었지만 그 누구도 그 장면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환자들은 숨을 삼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딸의 얼굴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어른이 된 딸, 그러나 눈빛만큼은 18년 전 강물을 건너던 그 아이와 다르지 않았다. 하나야 어떻게 살아있었니? 하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를 중국에서 구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고 싶어서 계속 찾았어요. 18년 동안. 정준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기적은 또 오는군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말이 떠올랐다. 정말 기적이구나. 김하나와의 재회가 끝난 뒤 병원 밖으로 나오는 수진의 걸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계속 붉게 젖어 있었고 손등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닌 희망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18년 만에 딸을 다시 품에 안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준영은 조심스레 말했다. 이수진 선생님, 조금 더 놀라지 마세요. 사실 오늘 아침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은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연락이요? 정준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3주 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명단 중에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두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준영은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윤. 나이도 맞고 출신지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20년 동안 교화소에서 의료 업무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지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도윤이가 살아 있었다고요? 정말인가요? 정준영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도 도착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다. 바람이 거칠게 깎아낸 듯한 얼굴선, 하지만 깊고 따뜻한 눈. 수지는 화면을 보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주저앉을 뻔했다. 도윤아, 정말 너니? 하나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나야,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대. 하나는 숨을 멈춘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버지가요? 정준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내일 오전이면 정착지원센터에서 나오십니다. 우리가 모시러 갈 예정입니다. 수지는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8년 동안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꼭 만나러 가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찾고 계실 거예요. 그때 송지훈 병원장이 뒤에서 조용히 걸어왔다. 그는 수진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수진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병원장님,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송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는 이제 기적이 계속 올 겁니다. 박선우도 뒤따라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혹시 내일 동행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당신들 모두 내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요. 정준영은 일정표를 확인하듯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차량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선생님께선 그저 마음만 다잡으시면 됩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내일이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거군요. 하나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네, 어머니. 18년 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밖에는 맑은 겨울 햇살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지나간 세월의 어둠을 천천히 녹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도윤아,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만나는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18년 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1층 로비에는 정준영, 박선우, 최은주, 그리고 김하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내려오자 하나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가자. 내 아버지 만나러.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오늘 퇴소하시는 김도윤님은 안쪽 상담실에 계십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문을 열기 전 수지는 잠시 멈춰섰다. 손이 너무 떨려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함께 들어가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같이 가자.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정한 회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주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얼굴에 선은 세월에 깎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18년 전 국경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김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며 말했다. 수진이? 수진은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울먹이며 말했다. 도윤아, 나야. 도윤은 자리에서 휘청이며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도윤은 그녀의 머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더 먼저 찾지 못해서.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살아와줘서 고마워. 그때 문가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다. 김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김하나가 서 있었다.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인상을 품은 얼굴. 그는 딸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었다.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하나예요. 도윤은 손을 뻗었다가 그대로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다. 하나야, 우리 하나야, 살아있었구나. 하나는 달려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울음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밖에서 지켜보던 박선우와 정준영, 최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누구도 이 순간을 방해할 수 없었다. 한참 뒤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둘 다 너무 고생했다.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칠 후 정재민 회장은 정식으로 이수진에게 제안을 건넸다. 이수진 선생님, 우리 병원에 전통의학 통증 클리닉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수진은 놀라며 말했다. 제가 지금도 의사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정재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젯밤 저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 이상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날 오후 새 간판이 걸렸다. 이수진 통증전통의학 상담실. 첫 환자가 들어오자 수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 목소리는 예전의 그녀와도 청소부였던 그녀와도 달랐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사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다시 찾은 딸의 엄마였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기적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날, 그녀의 인생도 다시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